최근에 금리 인상 때문에 거래량이 줄어드니까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것 같지? 걱정하지 마. 모든 건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어. 이번 영상에서는 강남권의 테헤란로 일대, 그리고 강남대로, 그리고 도산대로 일대 요즘 들어서고 있는 하이엔드 오피스텔에 관해서 설명을 좀 해줄게. 우선 하이엔드 오피스텔의 용어에 관해서 정리를 좀 해주면, 하이엔드 오피스텔과 더불어서 최근에는 50억을 넘어가는 엑스트라 하이엔드라는 명칭까지 등장하게 됐는데, 명확한 건축 용어로 정의 내려진 게 아니고 3년 전부터 등장한 강남권 고가 오피스텔을 지칭하는 용어야.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는 게 대략적인 특징은 3m 육박하는 높은 층고, 그리고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라든지 나인원 한남 등에 사용된 몰테니, 불탑, 그리고 수전 같은 경우에는 제시, 그리고 바닥은 조르다노 같은 고가 수입 자재들로 꾸며진 럭셔리 주택의 소형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주요 타겟층은 고소득 1인 가구하고 법인 수요를 겨냥한 상품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이 영상을 보면 3년 전쯤에 초창기 분양했던 하이엔드 오피스텔의 구조가 이런 식으로 조성이 되어 있어. 해당 위치는 삼성역 주변이고 매물의 층고가 상당히 높지. 이 영상을 토대로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어떻게 생겼는지 대충 파악하면 될 거야. 하이엔드 오피스텔을 이해를 하려면 상품별 트렌드가 변화한다는 걸 주목을 해야 되거든. 이제는 집값은 살기 좋다고 오르는 게 아니고 특별해야 올라. 그리고 하이엔드 오피스텔의 특징은 첫 번째, 레버리지를 쓸 수 있다는 부분이야. 그리고 최근에 화두지, 시간으로 인플레이션을 녹여내야 돼. 그리고 내가 여러 번 말했지만 투자할 때 분양 상품이 가장 유리한 투자처야. 왜냐면 몇 년 전 분양가를 토대로 매입을 해놓으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입주 때는 다른 분양가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 매가가 올라가게 돼. 이제는 예전 가격표 붙은 걸 사야 유리해. 무슨 말이냐면은 미분양난 매물이라든지 아니면 피를 주고 사는 게 더 유리할 수가 있어, 가격 면에서. 그리고 하이엔드 오피스텔은 입주 시점에 입지별, 상품별 임대 방식이 결정이 될 수 있거든. 예를 들면 주거대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세를 빼는 방식이 유리하겠지. 대신에 주택수는 포함돼 이게. 그리고 일반적인 상업지 우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테헤란 같은 경우를 의미하겠지. 이쪽은 보증부 고액 월세가 가능해. 그렇기 때문에 주택수 미포함이 되겠지. 이건 일반 임대사업자를 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투자를 해야 돼, 이거는. 하이엔드 오피스텔의 투자 스킬에 관해서 좀 설명을 해주면, 대부분 다 상담을 하면 열이면 열 다 똑같은 말을 하거든. 이 금액이면 아파트 사지 이걸 왜 사냐고. 왜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15억 이상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전액이 다 필요하거든. 혹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실거주 아니면 매수를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대출이 가능해. 그러니까 초기 투자금은 분양대금의 10%인 계약금 10%만 들어가, 이게.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가 환급이 되거든. 어떤 방식이냐면 이 부가세 환급에 대한 의미는 납부한 계약금의 중도 회수의 의미를 가져. 그러니까 입주 전에 계약금의 42%가 회수가 되거든. 그리고 등기 전 분양가의 4.2%가 회수가 되는 금액이라고 보면 돼. 그리고 등기를 친 다음에는 분양가의 2.8%가 추가 회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토탈에서 분양가의 7%가 환급이 되지. 이걸 진행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한 다음에 20일 이내에 일반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해야 되고, 일반적인 오피스텔의 계약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은 계약금 10%를 내고, 그리고 중도금 50%, 최근에는 중도금 이자 후불제가 많지. 그리고 잔금 40% 형태로 계약이 이루어져. 그리고 이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토지분하고 건물분이 있는데 토지분에 대해서는 받을 수가 없고 건물분의 10%가 환급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약 7% 정도 되거든. 그러니까 계약금의 42%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계약금을 10% 내고 중도금을 50%를 내잖아. 그러니까 60%니까 7%에 대해서 60%니까 4.2%야. 그러면 그 금액이 계약금의 42%인 거야. 그러니까 초기 투자금이 실질적으로 계약금의 반만 내는 정도라고 보면 돼. 정확하게는 58%고. 그리고 취등록세가 4.6%가 발생할 거야. 그 다음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100세대 미만이면 등기 치기 전에 전매가 가능해. 그리고 100세대 이상이면 전매가 불가한 거고. 그리고 이 상품을 매수 및 완판의 이유가 뭐냐면은 이건 주택수 미포함이야. 주택수 포함이 안 돼. 그리고 양도세 중과 제외가 되는 거고, 그리고 종부세 합산 배제야.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투자처가 없기 때문에 규제가 너무 심하지. 그래서 이쪽으로 수요가 몰리는 거야. 주택 같은 경우에는 15억 이상일 경우에 담보대출이 불가인데 이 상품은 대출이 가능해. 80%까지. 그러니까 레버리지 최대 투자 상품이라고 보면 될 거야. 그리고 이거는 일반 임대사업자를 냈을 경우에 매매했을 때 일반 과세를 적용해. 그러니까 2년이 지나면 약 35% 정도 부과를 하거든. 그러니까 세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유리할 수 있지. 가장 중요한 거는 서두에도 말했지만 초기 투자 시에 분양가의 10%만 필요해. 정확하게는 5.8%야. 그러니까 분양가 예를 들어 10억이다. 그러면은 5,800만 원 들어가는 거야. 강남권에 투자할 때. 그리고 지금 현재 분양 중이거나 분양이 돼서 입주를 한 하이엔드 오피스텔의
공급 상황도인데 강남에 몰려있지. 그리고 반포 쪽이라든지 한남까지 하이엔드 오피스텔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켜봐야 될 곳은 이제 여의도까지야. 여의도도 하이엔드 오피스텔들이 9월부터 분양을 하게 될 것 같아. 그러면 이런 이 고가 매물들은 강남권과 한남, 여의도를 제외하고는 들어서기 힘들어. 왜냐면 고액 월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만 들어선다고 보면 돼. 그러면 지금 이 매물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공급량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거든. 하지만 이 세대수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수요 부분에 대해서 공급량은 딸린다고 봐야 될 거야. 그리고 이전에는 토지 가격이 감당이 됐기 때문에 대로변에 위치해서 이런 것들이 들어섰는데 문제는 토지 가격이 거의 2배로 올랐기 때문에 이면도로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추가 매물들은. 그러니까 먼저 분양한 상품들은 경쟁력이 더 있다고 봐야 되겠지. 그리고 내가 3년 전부터 이 해당 상품들의 분양가들을 계속 비교하고 있는데 처음에 10억대 분양을 했다가 13억, 15억, 17억, 19억, 21억 최근에 도산대로 쪽에 디아포제라는 상품이 고층 기준으로 23억까지 분양가가 나왔어. 그 다음에 25억이겠지. 그러면 30억까지 간다고 봐야 돼. 그러면 해당 입지별 가장 경쟁력 있는 상품들을 몇 개 소개를 해줄게. 루카 파사미 같은 경우에는 강남도에 위치하고 있거든. 인근에 삼성 본사가 있어. 강남역에. 그리고 특징은 완벽한 인피니티 풀이 조성이 될 거야. 그리고 작년에 분양을 했기 때문에 작년 분양가 매수 기회가 있어. 아직 미분양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일 입지 분양가 장점으로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다는 투자 장점이 있겠지. 그리고 이 상품은 일반 과세 상품이야. 일반 임대사업자를 내면. 그러니까 주택수 미포함이 되겠지. 그리고 서초동 같은 경우에는 더 프레임 서초라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어. 이전 영상에서 내가 소개를 했다시피 정보사부지 개발이 면적이 아주 크다고 말했잖아. 그러니까 이쪽에 정보사부지 개발 부분하고 방배동 재건축이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방배동 재건축 이주 수혜 상품이라고 볼 수 있어. 그리고 도생이기 때문에 주택수가 포함이 되긴 하는데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현재 취득세 중과 완화가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켜보면 될 것 같고 2주택까지는 추가적으로 취득세가 8%를 부과한다 해도 경쟁력이 있는 상품이야.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전세가가 높이 형성될 거기 때문에 높은 전세가가 매가를 밀어 올릴 거야.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인 부분이 계약 조건이 아주 좋아. 계약금 20% 납부를 하고 잔여 80%를 잔금시까지 유예를 해줘. 무슨 말이냐면은 등기 칠 때까지 계약금 20%만 내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도대출이 없지. 그러니까 이 상품은 그런 부분에서 계약 장점이 있어. 그리고 최근에 청약을 했지. 힐스테이트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삼성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 준공연도가 2026년도이기 때문에 기간 여유가 길어. 그러니까 투자하기가 유리해. 아까 특징에서 말했던 시간으로 인플레이션을 녹여내기에 가장 적합한 상품이야. 이 상품이. 그리고 26년도 입주 시점 즈음에 삼성동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부분이 개발이 가시화가 될 거기 때문에 건물이 올라가 있겠지. 어느 정도. 그러면 그 시점에는 가격 상승은 자명해. 그리고 이 상품도 역시 일반 과세 상품이고 주택수 미포함이 돼. 그리고 반포 1주구 쪽에 분양을 했던 인시그니아 반포라는 게 있거든.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구반포역 도보 5분 거리고 이쪽은 학군지 수요로서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장점이 있을 거야. 그리고 2025년도가 준공인데 준공 시에 전세 입자를 세팅하는 게 더 유리할 거야. 이 상품은. 그리고 일반 과세나 주택수 미포함으로 진행은 가능해. 이것도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그리고 준공 후에는 반포 주거지 매매가가 상승할 거기 때문에 그 상승 부분에 기인해서 차익 상승이 클 걸로 판단되어져. 먼저 루카 파사미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이쪽이야. 강남역의 강남대로 쪽이지. 이쪽이 법인 수요들이 많이 찾게 될 거야. 그리고 더 프레임 서초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방배동이지. 이쪽에 예술의 전당 건너편 쪽에 남부순환로 쪽에 위치하고 있어.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정보사 부지까지 한 1.2km 정도 나올 거야. 직선거리로. 그리고 힐스테이트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테헤란로지. 이게 포스코 사거리거든. 포스코 사거리에서 이쪽을 보면 여기 정관장이 있어. 이쪽 끼고 들어가면 이쪽에 위치하고 있거든. 준공연도는 25년 10월로 나와 있는데 26년이야. 삼성동 개발의 핵심 수혜지겠지. 그리고 인시그니아 반포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반포 1, 2, 4주거지. 구반포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 정도 될 거고 이쪽은 학군지 수요로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어져. 이런 강남권의 고가 매물들이 거래되는 거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 그냥 받아들여. 서울 부동산은 이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영역이 아니고 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게임이야. 롤렉스나 파텍 필립 사면 미친놈인 거야? 내가 못 사는 매물이라고 남들도 못 살 거라 생각하지 마. 판매되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사람은 가보지 않은 길이나 내가 이루지 못한 걸 부정을 해. 그걸 자기 위로라고 하거든. 대부분의 인간은 유전적으로 남의 불행을 소비하는 데 만족감을 느껴.
남들 까낼 시간에 본인 피를 바꿔. 그렇게 살면 인생 안 바뀌거든.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야. 최근에 금리 인상 때문에 거래량이 줄어드니까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것 같지? 걱정하지 마. 모든 건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어. 서울 기관별 수요 입주를 보면 내가 연간 4만 원 이상 필요하다 그랬잖아. 보면 22년도부터 이렇게 줄어들어. 그럼 25년도 되면 거의 없다고 보여지지? 입주할 아파트가 없어. 이 공급량이 뻔한데 걱정할 게 뭐가 있어? 쫄지 마. 그리고 시중에 최근 엄청나게 풀린 화폐령으로 인해서 발생된 인플레이션 하에서는 자기 자본보다 훨씬 더 큰 레버리지를 써야 돈을 벌 수 있는 거야. 10대, 30대 때는 시간하고 돈이 치환되는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렇게 최대한 빨리 노동소득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40대부터는 시간과 돈이 치환되는 일을 하면 안 돼. 시간으로 인플레이션을 녹여내야 돼. 이게 자본주의에서 장인 정신이야. 포스코에서는 쇠를 녹여가지고 강판을 만들어내듯이 자본주의에서는 시간으로 인플레이션을 녹여내야 돼. 그리고 주택가격이 이렇게 눌리고 거래량이 없을 때 이런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느님이 자본주의의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야. 명심해. 그리고 하이엔드 오피스텔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 강남 핵심지 같은 경우에는 땅값이 최근 몇 년간에 2배가량 급등했거든. 그래서 분양가가 올라간 건 당연한 거고 지금 하이엔드 오피스텔 평당 공사비가 올해 초에 1,100만 원 정도 했거든. 그런데 지금 현재 8,800만 원이야. 앞으로 분양가가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더 올라가겠지. 투자 목적에선 적합하다고 보여져. 내가 생각을 바꿨더니 2005년과 2022년 현실이 이렇게 달라져. 그리고 2032년하고 2042년에 더 업그레이드된 삶을 살려고 루틴하게 임장 다니는 거야.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 뛰어야 되거든. 나는 산 증인이니까 오빠 말 들어.